2015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GP에서 북한이 목함 지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 한국군에서는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고요. 대북 방송 재개하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냐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잠수함,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과 잠수정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태까지 갔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남북한의 2+2 회담으로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8개 포병여단에 대해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하면은 적어도 500문에서 800문 사이가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험성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한 번만 더 평양 상공에 드론이 뜨면 여기에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이제 북한에 또다시 이렇게 드론이 뜨게 되면 북한은 자신의 자작극이든 뭐 해외 단체가 보냈던 뭐 어찌됐든 간에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일에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에서요. 저렇게 북한이 무인기에 관련해서 뭔가를 반발하면서 공개한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들이 2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요. 북한 국방성 대변인 이름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국경성 부근 포병 부대에 대해서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쪽을 향해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뭘 또 끊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뭐 철도 도로 끊겠다고 했는데 이걸 폭파 준비 정황이 있어요. 도로에 가리막 설치해놓고 그 위에 도로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것이 식별됐다. 이거 조만간 뭐 이르면 오늘인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이르면 조만간 폭파 가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뭔가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2가지 모습인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어제 오늘 각각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하지 못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성산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선북은 포경부대에 대한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그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그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오늘 아침에 이 국감하기 전에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열수 실장님. 북한이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쭉 흘러왔어요. 며칠 사이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국지적인 도발을 벌일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어젯밤에 이게 속보를 접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불안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네, 지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2015년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2015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GP에서 북한이 목함 지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 한국군에서는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고요. 대북 방송 재개하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냐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잠수함,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과 잠수정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태까지 갔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남북한의 2+2 회담으로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의 이 지금 전쟁,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국지 도발의 어떤 가능성 그것을 지금 이제 북한에서 내비쳤다고 볼 수 있는데 단 8개 포병 여단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병 여단이 한 10개 남짓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야포가 한 8,800문,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한 5,600문 정도 되고요. 대신에 다련장포, 그거는 북한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한 5,500문, 우리 한국은 310문밖에 없어요. 여기 엄청난 차이인데 여기서 어찌됐든 8개 포병여단에 대해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하면 적어도 500문에서 800문 사이가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험성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한 번만 더
평양 상공에 드론이 뜨면 여기에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뜨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이제 북한에 또다시 이렇게 드론이 뜨게 되면 북한은 자신의 자작극이든 뭐 해외 단체가 보냈던 뭐 어찌 됐든 간에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일에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평양 상공이 드론이 뜨는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보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니까 이거 좀 전쟁 이런 걸 언급하신 네.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 어제 오늘 사이에. 예. 북한의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대칭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제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병은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작포 같은 거는 많고요. 잠수함과 잠수정 같은 것은 우리보다 이제 월등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대진 미사일은 이제 우리보다 낫죠.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공군, 제가 보면요, 이것을 이제 워게임을 많이 해보잖아요. 우리가 워게임을 많이 해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군하고 북한의 공군기는 워게임 시작하자마자 이틀도 안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북한 쪽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해군하고 북한의 해군하고 올려놓으면은 그것 한 이틀만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군은 아무래도 이제 병력도 많고 장비가 있어서 비교적 이제 지속이 오래되는데 조금 객관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파이어 파이터라고 하는 그 문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군사력 지수가 군사력 순위가요 5위 정도 됩니다. 5위.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한국, 일본하고 영국이 오히려 우리 뒤에 가 있을 있으니까. 정도로. 그게 재래식 군사력 그렇죠. 기준입니까? 재래식 군사력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26위 정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는 뭐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할 거는 못 되고요. 단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확장 억제력이거든요. 확장 억제력의 핵심이 CNI입니다. Conventional Forces and Nuclear Integr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결합해서 우리가 작전을 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근심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